이번에는 파트에 그러면 이제 핵심 유형 연구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해서 이렇게 주로 다뤘던 내용들은 앞쪽에 나오는 그러니까 지문을 어떻게 글의 흐름에 따라서 읽을 것인가라는 것들을 이렇게 주로 봤던 거고, 그래서 이번 시간부터는 교재 페이지로 111페이지가 되는 거죠. 각 유형별로 문제를 푸는 방법들 이런 걸 이제 같이 공부를 해볼 건데, 그 중에서 이제 유닛 1 정도를 제외하고 나면 나머지는 전부 다 기본적으로는 다 뭘 찾아서 풀어야 되는 거냐면, 그래 토픽을 잡고 주제를 찾아서 푼다는 건 앞쪽에서 배웠던 거와 기본적으로 동일합니다. 근데 대부분 너무 유형별로 문제를 푸는 데만 집중을 하셔갖고 그 이제 그것만 생각을 하는데, 그러지 마시고 그래 전체 메인 아이디어가 뭔지를 찾아서 지문을 이해하는 방식으로 푸는 게 문제를 풀기가 훨씬 더 수월합니다. 자, 그거하고 전혀 관련 없는 게 이제 도표, 안내문 이런 거죠. 그런 건 필요 없고요. 얘도 그 여기에 나오는 목적, 심경, 분위기 같은 문제는 뭐 사실 거의 보너스로 주는 문제잖아요. 18번, 19번 문제는 얘가 이제 18번으로 주어지고 심경 분위기 문제가 19번 문제로 주어지는데, 이 19번 문제에서 분위기가 출제되지 않은 지 몇 년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은 심경 문제만 나오고 있고요. 심경을 묻는 문제는 나오면 항상 스토리가 있는 걸로 나오고, 이따 3번 문제 풀면서 다시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분위기가 있는 문제는 묘사문으로 주로 나오는데, 얘는 요즘 출제되지 않고 있고 모의고사에만 가끔씩 나오는데, 수능은 6월, 9월에 예고편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9월에 모의수능을 보고 나면 그거하고 똑같은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그 미루어 짐작해서 새로운 것이 나타나면 어쩌지 하는 생각은 하실 필요가 없어요. 신유형이 나타나거나 새로운 패턴이 등장을 할 거면 그건 6월, 9월 시험에 예고가 됐다가 수능에 나오는 거니까 그때 나오면 그때 준비하시면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문법도 두 가지 유형이 있잖아요. 밑줄 긋는 문제가 있고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하는 문제가 있고, 그게 9월에 나온 대로 그대로 수능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뭔가 형태 변화를 하고 주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만약에 분위기 문제가 등장을 하면 그때 여기에 대해서 조금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별로 어려운 건 아니니까. 안 하고 건너갈까 그래도 예의상 각각의 유닛별로 보면 제가 유형을 수능 특강처럼 많이 나누지는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주제, 요지, 제목, 필자의 주장은 사실은 같은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다 합쳐버리고 얘네들도 합치고 이래서 전체 11과로 이렇게 만들어 뒀는데, 각각의 그 유닛별로 문제를 풀 때 주의해야 될 주요한 특징 정도만 짚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얘는 뭐 너무 단순하니까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안 할까 하다가 그래도 예의상 목적, 심경이라는 유형의 예의를 갖춰서 한번 풀고만 지나가 볼게요. 그러면서 주의할 것들을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글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한번 풀어볼까요? 딱히 드릴 얘기도 없는 유형이긴 한데, 그래도 만약에 한마디 더 보태서 가자면, 역시 글의 앞쪽을 읽으면서 얘가 무엇에 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지 개는 잡아가면서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냥 글의 목적을 묻는 문제는 전부 이렇게 서간문 형태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누구에게라고 인사말하고 마지막에 가서 인사말로 마치고, 그 다음에 글의 중반 이후부터 정확하게 무엇과 관해서 자기가 부탁하는 게 뭔지 이런 얘기들이 이렇게 나오죠. 한번 여기 보시면 뭐 이렇게 쭉 중간에 나오지만, 내가 이렇게 알고 싶은 건 이라고 뭐 이렇게 뭐지? 내가 어쩌고 저쩌고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뭐 여기에 시작부터 이렇게 말이 버벅거립니까? 자, 우리가 희망하는 건 이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자기가 얘기하고 있는 걸 마지막에 딱 못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빌릴 수 있기를 이라고 해서, 얘도 유형이랍시고 얘기를 한다면요. 그래서 주어가 나오고, 주어 당연히 1인칭으로 나오죠. I나 we가 나오고, 희망한다 라는 말이나, 그 다음에 또는 뭐가 많이 쓰이냐면 would like to 뭐뭐 하고 싶어요 라는 말이나 이런 말들이 나타나고 뒤에 자기의 목적을 드러내는 경우가 주로 가장 많이 활용되는 형태입니다. 근데 다시 얘기하자면 이거 안 틀리거든요. 이거 그냥 이 유형에 대한 살짝 예의를 갖춰서 그냥 얘기를 해드렸을 뿐 별로 중요한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앞쪽에서 중요한 내용이 아니다라는 얘기가 안 중요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뭐 저런데 굳이 의미를 두지 않아도 틀리지 않을 유형이니까 무엇에 관해서 얘기하는지를 잡아서 그 다음에 정확한 구체적인 목적이 뭔지를 찾아내시면 되는 거죠.
거의 뭐 보너스 문제라고 봐야죠. 문장을 쭉 한번 그래도 읽어볼게요. 그리고 중요한 단어나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 이제 그건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강의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뭐 할 거냐면 우리가 순서, 삽입, 빈칸, 그 다음에 어휘, 어법만 모아서 좀 어려운 그 지문 수준을 좀 많이 높일 거예요. 좀 어려운 것들로만 이렇게 문제를 풀 건데, 근데 그때까지는 제가 단어도 계속 정리해 드리고 할 건데, 그게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모의고사 편으로 넘어갈 거거든요. 거기서부터는 단어 정리하고 가르쳐 드리고 이런 거 안 할 거예요. 아예 그냥 주로 줄줄이 넘어가거나 쉬운 문제 같은 경우는 넘어가 버리기도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많이 쓰고 필기하시고 많이 챙기고 외울 거 많이 외우고 그렇게 하셔서 늘 얘기하듯 중반 이전에 영어와 관련해서 공부할 건 다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중반 이후가 넘어가면 영어는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확인하고 조절하는 방식으로 그다음에 모르는 걸 자꾸 새로운 걸 알아내는 것보다는 알고 있는 걸 지키는 걸 방식으로 공부할 수 있게 그렇게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내일은 소피아 윌리스인데 2020년도 캐롤라인 카운티 컨테스트의 이벤트 매니저이고요. 이렇게 활자가 확 줄어들었죠. 자, 나는 지금 찾고 있습니다. 장소를 찾고 있는데 올해 컨테스트의 엑스비션을 할 수 있는 올해 컨테스트 엑스비션을 할 수 있는 그 장소를 찾고 있다라고 그랬죠. 자, 이 단어 exhibit이라는 단어가 전시하다라는 단어고요. 시험에 잘 나오죠. 뭐 쉬운 단어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얘는 듣기 문제에도 엑스비션이라는 명사가 자주 활용이 됩니다. 자, 엑스비션 말고 전시회라는 단어로 시험에 잘 나오는 단어가 뭐가 있냐면 엑스포지션이라는 단어도 잘 나와요. 이 엑스포지션이 우리가 이제 흔히 박람회라고 이렇게 부르는 단어인데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얘 줄여서 우리가 엑스포라고 하는 거거든요. 엑스포지션을. 듣기 시험에 나올 때는 발음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위에 있는 거 전시하다 보여주다라고 할 때 이 단어는 발음이 이그즈라고 이렇게 발음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exhibit이라고 읽히는데 아래 나오는 놈은 얘는 이그즈가 아니라 X라고 발음이 되는 그래서 exhibition이라고 발음이 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발음이 조금 달라요. 자, 그 다음에 하나 여러분이 공정한, 공평한이라고 알고 있는 fair라는 단어가 명사로 쓰이면 얘가 박람회 전시회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걸어 다니다 보시면 이렇게 무슨 뭐 하우징 페어, 그 다음에 웨딩 페어 뭐 이렇게 적혀 있는 것도 보이거든요. 그게 결혼 박람회, 주거 박람회 이런 말을 써놓은 겁니다. 얘가 간간히 시험에 나오니까 이런 것들은 같이 묶어서 이렇게 눈으로 봐두시면 익혀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내가 지금 찾고 있는 건 올해의 컨테스트를 할 수 있는 엑스비션, 컨테스트 엑스비션의 장소를 찾고 있다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캐롤라인 카운티 얼 컨테스트는 100 artwork, 100개가 넘는 작품을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submit이라는 말은 제출하다라는 뜻이잖아요. 얘가 앞에 있는 명사를 꾸밀 거고요. 이 submit이라고 하면 두 가지 뜻을 알아두셔야 되는데 하나는 제출하다라는 hand in의 뜻으로도 사용이 되고 그 다음에 이거 말고 또 하나 뭐가 있냐면 밑으로 보내다, 밑으로 들어가다라는 의미의 항복하다라는 뜻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얘 두 개는 완전히 다른 단어여서 얘 잘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로컬 아티스트들이 제출한 작품이 100개가 넘는 걸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됐죠. 자, for the theme이라고 하면 theme이 주제라는 명사고요. 저걸 불어로 테마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그 주제와 관련해서 we wanted, 우리가 원하는 건 주제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원하는 건 예술가들어 내추럴 월드를 한번 탐구해 보라라고 했죠. 캐롤라인 카운티의 자연 세계를 탐구하는 것, 이게 이번 컨테스트의 주제였고요. 그래서 I believe, 내 생각에 The Garden Cafe Gallery는 would be a perfect place가 될 것 같습니다. 호스트라는 동사가 주최하다라는 뜻이에요. 동사가 되면 주최하다가 되고요. 명사가 되면 주최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말에 이제 진행자 이런 것도 호스트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제가 옛날에 EBS 강의 찍을 때 처음 시작하면 인사할 때 그렇게 I'm the host of this show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영어로 프로그램이라고 한국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프로그램이라는 말을 영어로 show라고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the host of this show라고 하면 이 쇼의 진행자입니다. 이런 말로도 사용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당신의 갤러리가 is well known, 아주 유명하군요. 그 뷰티풀 가든으로 대단히 유명합니다. 자, 그랬을 때 엑스비션이 이 전시회가 대체로 열리는 건
throughout이라는 말은 내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전체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시간이 되면 처음 끝까지 기간 내내가 되는 거고, 공간이 되면 저녁에 도처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자, 10월 내내 그래서 개최가 될 거고, we very much hope, 우리가 정말 원하는 건 정말 많이 바랍니다. 우리가 rent space를 렌트할 수 있기를 for the exhibition을 at the Garden Cafe Gallery로 이번에 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Look forward to your response. 당신의 반응을 기대하겠습니다. 응답을, 답을 기다리겠습니다. 라는데 이거 잘 아시죠? 뭐를 기대하다라는 anticipate하고 같은 단어인데 뒤에 뭐가 오냐면 명사가 온다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동사가 만약에 오게 되면 동사를 명사처럼 바꿔야 하잖아요. 그래서 뒤에 뭐 붙냐면 ing 오는 거, look forward to ing 오는 건 문법 문제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쟤를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yours sincerely Sophia Willis라고 했고요. 뭐 다시 확인해 볼 것도 없는, 그래서 전시, 장소, 대여 문의가 그래 정답이 되겠죠. 너무 막 3번이 답이지 하고 지나갈 수 없어서 예의상 좀 설명을 하는 척 해봤습니다. 나중에 모의고사 풀이 시작할 때 얘는 안 하고 그냥 지나갈 거예요. 그때는 진짜로 시간 아깝죠. 이번에 한번 풀어볼까요? 역시 뭐 문제 자체야, 문제를 푸는 것과 관련해서야 뭐 따로 설명을 드릴 것도 없지만 지문 보면서 한 상반기, 중반기 정도까지는 중요한 단어나 이런 것도 계속 정리하면서 영어와 관련해서 공부할 내용들을 챙겨가도록 합시다. 자, 얘도 중간에 쭉 내려가면 자기가 뭐에 관한 얘기를 할 건지 이렇게 뭐 그 설명을 쭉 하고 있죠. 그래서 이건 뭐 역시 그냥 바로 해석합시다. 설명할 것도 없으니. 자, 신입 회원들에게 보내는 글이 되겠네요. 락 클라이밍 클럽에 오신 걸 환영하고, 그 다음에 get the most out of라고 하면 get이라는 놈 다시 한 번만 정리해 봅시다. get 뒤에 get은 세 가지 뜻으로 쓰인다고 그랬잖아요. get 뒤에 명사가 오면 이때는 뭘 나타내는, 소유를 나타내는 거여서 해석할 때는 얻다, 뭐 구하다, 가지다, 구입하다 등등으로 이렇게 해석해 가시면 되는 거고, 대신에 이 소유는 대단히 소극적이어서 적극적으로 탈취하는 테이크하고는 조금 다르다라고 얘기했었죠.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get이 나오면 우물쭈물하지 마시고 뒤에 나오는 모양을 가지고 명확하게 해석을 해버리면 됩니다. get 뒤에 만약에 전치사나 부사가 나오면 이때는 get은 이동을 나타내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뒤에 어디로 이동하는지 전치사하고 부사가 보여줄 거니까 그 장소로 움직인다라고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는 거고요. 예를 들어 get in이면 들어가는 거고, get out이면 나가는 거고, get up이면 올라가는 거고, get down이면 내려가는 거고. 그러니까 이때는 get을 사실은 굳이 해석하지 않고 어디로 이동하는지 이 자리의 내용만 챙기셔도 별 문제가 되지 않죠. 그 다음에 주로 수거라고 많이 가르쳐 주시고 외우게 되는 게 대부분 get 뒤에 형용사가 나오게 되는 건데, get 뒤에 형용사가 나오게 되면 이건 get이 뭘로 쓰이는 거냐면 변화를 나타내는 동사로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상태로 변하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만약에 be dark라고 쓰면 어둡다라는 얘기일 텐데, 그 다음에 gets dark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 어두워지다라는 형태로 이렇게 상태가 변하는 말을 get으로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the most라는 최고치를 얻는다라고 했으니까 최고를 얻은, 명사가 왔으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말일 거고요. out of는 어디에서라는 얘기니까 이 rewarding sports에서 최대한을 뽑아내십시오, 이런 얘기가 된 거죠. get the most out of라는 말을 자주 보십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쓰면 어디에서 최고를 얻어낸다라는 얘기가 됐죠. reward라는 단어는 보상, 보답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뒤에 ing를 붙였으니까 얘는 보상이 되는, 보답을 받을 수 있는 이라는 얘기여서 우리말로 하면 뭐 보상이 있는 이라고 하셔도 좋고, 그 다음에 보람찬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 스포츠에서 아주 많은 것을 최대치를 얻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초보자로서 당신이 아주 긴장을 할 수도 있을 건데, anticipation이라는 단어는 동사가 anticipate이죠. look forward to 같은 말하고 비슷하고요. 뭐 기대하다라는 이런 말이 되고,
앞으로 내다보는 거니까 예상하다라는 이런 말이 되죠. 앞에 ANT라는 말이 들어가면 얘가 두 가지 그 의미를 가진다라고 했었는데, 첫 번째로 지금 여기 쓰이고 있는 건 미리 먼저 앞쪽을 나타내는 접두사도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뭘 나타내는 놈도 있냐면 반대를 나타내는 말도 있는데, 여기서는 미리 또는 먼저를 나타내는 접두사로 사용이 된 거죠. 그래서 앤티크 같은 단어 아주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많이 볼 수 있는 거고요. 뒤에 QUE가 형용사를 나타내는 말이니까 얘가 옛스런, 그 다음에 고풍의, 옛날의라는 이런 말로 쓰이는 겁니다. T가 C로 변화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ancient이라고 이렇게 쓰게 되면 얘도 고대의, 옛날의라는 이런 뜻으로 사용이 되는 거고, 얘는 먼저 CIP라는 말이 들어가서 take의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CIP는 그래서 먼저 미리 일어날 일을 취하는 걸 anticipate이라고 해서 기대하다, 예상하다라는 단어가 되고요. 여기는 지금 ION으로 명사로 썼으니까 기대, 예상이라는 명사가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begin으로서 당신의 첫 번째 클라임에 대해서 기대로, 예상으로 아주 긴장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그런지 많은 이들이 have asked about, 물어보시더라고요. What climbing equipment을, 어떤 등반 장비를 to buy, 구입해야 되는지. 자, 예를 들어 boots나 rope나 헬멧이나 글로브 같은, 자, 이런 것 중에 어떤 등반 장비들을 구입해야 되는지 물어보시더군요. 근데 you don't have to bother yourself, 당신이 bother 할 필요가 없다라고 그랬죠. 예, bother 이 단어는 중요한 단어이고 좀 어려운 단어네요. 괴롭히다, 성가시게 하다라는 말인데, 얘는 이제 그야말로 괴롭히는 게 귀찮게 굴어서 괴롭히는 거예요. 귀찮게 굴고 성가시게 하고, 비슷한 말인가요? 네. 자, 이거 하나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bother는 관련해서 bother 뒤에 부정사를 쓰는 거. 그러면 얘는 하기 싫은 일인데 어떻게 그래도 하는 거. 그래서 일부러 뭐뭐 하다, 요런 느낌입니다. 예를 들어 나는 일부러 길에서 동전을 줍지는 않아, 이런 말을 쓴다면, 동전이 발견되면 뭐 지폐면 얼른 주워야죠. 지폐면 얼른 주는데, 이렇게 동전이면 뭐 100원짜리 이런 거, 뭐 그런 거, 그러면 I don't bother to pick, 그 다음에 the coin up,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on the street. 그러면 뭐 괜히 귀찮게 일부러 이렇게 동전을 줍지는 않아, 이런 말을 만들어 쓸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게 당신을 귀찮게 만들 필요는 없어요. This concern, 이런 걱정으로. concern이라는 명사가 걱정, 염려, 이런 뜻으로 쓰이는 거거든요. 예, 관련, 연관된 것들, 이런 뜻도 있죠. 그죠? 그래서 be concerned about 이라고 쓰면 뭐뭐에 대해서 걱정하다라는 말이 되고, be concerned with 라고 쓰면 뭐뭐와 관련해서 생각하다, 뭐 이런 단어들이 되기도 합니다. 당신이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일부러 당신을 귀찮게 굴 필요는 없고요. 자,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스페셜 서비스를 제공을 하거든요. 어떤 서비스냐면 이렇게 됐겠죠. 자, 당신에게 그 모든 장비를 다 렌트해주는, 당신이 클라이밍에 필요로 하는 모든 장비를 다 빌려주는 서비스를 우리가 제공하고 있거든요. 자, 그리고 그 렌털 서비스는 늘 사용할 수 있습니다. For our members, 우리의 멤버들이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죠. 자, 요거 해석하는 요령인데요. available 이라는 말이 우리가 보통 이용 가능한 이라고 이렇게 쓰잖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for 이라는 말이 뒤에 붙고 명사가 붙으면 얘를 주어처럼 해석하세요. 얘가 이용 가능한 겁니다. 얘를요. 그래서 우리말하고는 일반적으로 조금 거꾸로 해석이 되게 되니까 뒤에 넣은 사람을 주어처럼 해서 우리의 멤버가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렌트 서비스를. 이렇게 해석하시면 우리말처럼, 우리말하고 그 맞는 방식으로 해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just come on Saturday. 그러니까 토요일에 그냥 오세요. 오셔서 ask for the rental service를 요청을 하시고, and 그리고 be ready to fun climb을 준비만 하시면 됩니다. 자, 아까 1번 문제에 나왔던 것처럼 기대하다, 고대하다는 말에 이번에는 동사 들어오니까 ing 쓰고 있죠. 자, you all, 당신들 모두를 만날 걸 기대하는 거군요. 이번 토요일 오전 9시에. 그 다음에 John B. Snyder라고 써서 이건 뭐 정답 보기 3번이 되는 거였겠죠. 18번 문제는 뭐 아무도 안 틀리는 문제입니다. 자, 다음 이번에 심경 문제를 보실 때는 얘는 두 가지만 짚고 갈까요? 얘도 안 틀리지만
심경의 변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심경 변화는 전부 다 어떤 이야기가 있는, 일화가 있는, 스토리가 있는 일화는 애니도트라고 하는데 어떤 일화가 소개가 되는 거고요. 이 이야기는 심경의 변화를 주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반전의 장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반전이 되는 부분을 가지고 전후가 나뉘게 되는데 그러니까 아셔야 될 게 두 가지. 얘는 반드시 반전이 있다. 그래서 그 반전이 되는 장소를 찾으면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보기를 볼 때 이 보기는 서로 당연히 반대되어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 보기를 구별을 하실 때 어떻게 나누면 좋냐면 자, 이것도 뭐 설명은 드리지만 사실 뭐 틀립니까 어디? 잘 안 틀리지만 이거 서로 반대됩니다. 너무도 당연히. 그래서 하나는 긍정적인 것, 하나는 부정적인 것. 그 다음에 또는요, 하나는 대단히 능동적이고 하나는 대단히 수동적인 이런 분위기를 생각하셔도 돼요. 즉 액티브하고 캄으로 나누셔도 좋고. 그래서 보기가 반드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만약에 하나의 단어를 모른다면 몰라도 답 쓰는 거랑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반대로 놓이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긍정에서 부정으로 가는지 부정에서 긍정으로 가는지 얘네만 가지고 나누어도 보기 절반은 날아가거든요. 그래서 보기를 저렇게 좀 나누어서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요거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반전이 있는 스토리가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어디로 가는지. 자, 그러면 예를 들어 지문의 앞쪽이 어떤 분위기인지 알면 걔 정답 찾고 끝나는 겁니다. 뒤쪽만 알아도 답 찾고 끝낼 수 있는 거예요. 자신 있으면 뭐 이게 워낙 쉽게 풀 수 있으니 뭐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 유형에서 한 가지를 부탁을 드리면 이 보기를 볼 때 자기가 답이 되는 보기만 보지 마시고 모르는 보기는 빨리 챙겨서 외우셔야겠죠. 여기에 사용될 수 있는 보기는 개수가 거의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놓치지 마시고 확인을 하시는데 뭘로 확인하시면 가장 깔끔하게 끝나버리냐면 수능 특강 1, 2과에 나오는 단어들을 외우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 보기에 나오는 단어 중에 모르는 게 있진 않은지 확인하셔서 모르는 단어 어깨 정리해 버리시면 될 것 같아요. 네, 3번 한번 풀어보시죠. 이야기가 전환되는 지점을 놓치지 않고 잘 찾아서 한번 풀어보세요. 저게 콘스티켓을 받았는데 리뷰를 봤더니 offer performance라고 적혀 있는 거잖아요. 그럼 뭐 저거 하나 잡으면 끝난 거죠. 그러다가 이제 여기에 뭐가 나오냐면 이야기가 반전이 일어나는 장치가 등장을 하고 있는 거죠. 가장 쉽게 구별할 수 있는 눈에 확 띄는 이제 버스로 나타나서 또는 뭐 마지막 문장만 보더라도 기대를 훨씬 뛰어넘는 거였습니다.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라고 했으니 앞쪽이 부정적인 신경이었다가 뒤가 긍정적인 신경으로 가면 되는 거겠죠. 자, 이건 뭐 모를 만한 단어 없으니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혹시 upset은 그게 잘 모르시겠으면 화가 난 걸로 해석하셔도 돼요. 어쨌든 마음 상태가 굉장히 안정되어 있지 못하고 불안정한 걸 upset이라고 하는데 그냥 일반적으로는 화난으로 해석하셔도 무방합니다. 그 다음에 뭐 모를 만한 단어 없죠. 그 다음에 indifferent 혹시나 착각하려나 다르지 않은 이런 거 아니고 무관심한입니다. 자, 수능 특강 해당 강의에서 모르는 단어 나오는 거 다 정리해 버리시면 끝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문장을 한번 해석해 볼까요? 쉐론이 receive 티켓을 받았는데요. 또 upcoming 다가오는 탱고 콘서트의 티켓을 받았죠. from a friend 친구로부터. 자, 그런데 인터넷 서핑을 하다가 came across라고 하면 얘가 우연히 만나다라는 뜻이에요. 만나다, 마주치다라는 뜻인데, 자, 얘는 제가 늘 얘기하는 단어에는 괄호가 있다라는 말로 치자면 얘는 우연성이 많이 강조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연히 만나고 마주치는 것도 하나 기억하셔야 될 게 만나고 마주치는 게 사람만 쓰는 게 아니라 사물도 씁니다. 영어는
주어나 목적어의 동작의 주체나 대상에 대해서 사람이고 사물이고 이런 거 가리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I came across a photo of my 뭐라고 할까 elementary school이라고 하면 내가 우연히 초등학교 때 사진을 발견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 거죠. 자, 사람이면 만나고 마주치는 거고 그 다음에 사물이면 얘를 우연히 리뷰를 읽게 됐다 발견했다라고 하면 되겠네요. 자, 그 콘스트에 관한 리뷰를 우연히 보게 됐는데 이 리뷰어가 was harsh는 아주 거칠고 드센 거잖아요. 자, 이 리뷰어가 굉장히 harsh한 사람이어서 calling it 이 공연을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 awful performance다라고 부릅니다. 아주 끔찍한 공연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they raised in Sharon's mind에 the question을 올리게 됐는데요. 자, raise라는 단어도 시험에 되게 잘 나오는 단어고 굉장히 여러 가지 뜻으로 쓰이는 단어죠. 일단 기본은 올라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일 처음 1번 올리다라고 하시면 되고 이 올리는 게 사람의 키 또는 나이 이런 걸 올리는 거라면 얘가 기르다 양육하다로 확장이 되는 걸 거거든요. 자, 이 올리는 게 돈이 된다면 자금을 모으다라는 이런 말로도 쓰고요. 자, 어느 게 우선이다 가릴 게 없을 정도로 다들 시험에 자주 나오는 표현들이어서 학생들이 제일 못하는 게 지금 저기에 나오는 어떤 문제를 논의의 대상에 올리다라는 문제를 제기하다라는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겨나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즉 여기서는 지금 question을 붙여서 의문이 들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겠죠.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얘는 지금 1, 2, 3, 4번으로 외우는 것보다 이 사고의 흐름을 따라가는 게 훨씬 더 쉬워요. 그래서 쭉 이렇게 한 가지 기본적인 이 단어가 가지는 의미들을 잘 생각하시는 것. 근데 이게 아니라 완전히 의미가 달라져 버리는 아까 submit 같은 이런 경우는 그럴 경우는 1번, 2번으로 나눠서 해석을 하셔야 되지만 얘는 기본적으로 뭔가가 위로 올라가는 이 느낌을 이미지를 잘 갖고 있으면 뜻을 기억하실 수 있습니다. 또는 이렇게 흐름을 한번 타두면 제가 여러분한테 나눠드린 그 개벌리 책 같은 경우도 그 단어가 1, 2번으로 나눠져 있지 않으면 이런 흐름을 따라서 제가 뜻을 써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쭉 같이 읽어두시면 가장 좋아요. 그러면 특정한 상황에서 어떤 상황에서 주어져도 그 의미를 가지고 그대로 글을 읽어갈 수 있습니다. 자, 쉐론의 이렇게 머릿속에 그 다음에 이게 이 리뷰를 본 게 쉐론의 머릿속에 의문을 떠올리게 만든 거죠. 그죠? 의문이 들게 만든 거고 늘 얘기하는 것처럼 5번은 대상이네요. 그래서 whether it was worthwhile to go 그게 worthwhile이라고 하면 가치 있는 이죠. 그게 갈 만한 가치가 있는 건지 의문이 들었는데요. in the end 결국은 reluctant이라는 단어가 좀 어렵네요. 자, 이렇게 쓰면 뭐뭐 하기를 꺼리는 겁니다. 뭐뭐 하기 싫어하는 그 다음에 꺼려하는 하기 싫은데 그래서 뭐도 되냐면 하기 싫지만 억지로 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못해서 하는 요런 말로도 쓸 수 있네요. 당연히 뒤에 to do가 나오겠죠. 이처럼 그죠? 그래서 reluctantly 마지못해 decide to attend 참석하기로 결정을 한 거죠. 저기서는 decide를 꾸민 거겠네요. 자, 그러다 뭐 썩 내키지는 않았지만 참석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라는 이런 말이에요. 자, 그래서 the hall이 located in the old town에 위치해 있는 그 홀도 was ancient. 자, 좀 전에 봤던 거죠. ancient이라고 쓰면 오래된 옛날의라는 얘기니까 굉장히 낡고요. 그다음 run down이라고 하면 우리말로 좀 황폐한, 황량한 이런 느낌이 나눕니다. 그래서 looking around 주변을 쭉 둘러보다가 그다음에 Sharon again wondered 다시 한번 의문이 든 거죠. 어떤 의문이 들었냐면 이번에는 what kind of show 어떤 종류의 쇼를 자기가 could expect 기대할 수 있을지. 자, 처음에 일단 리뷰도 굉장히 안 좋았던 데다가 갈까 말까 하다가 마지못해 가기로 썩 내키진 않았지만 가기로 결정을 했는데 자, 그런데 주변을 쭉 둘러보다가 다시 한번 의문이 드는 거예요. 야, 도대체 여기서 뭘 기대할 수 있을까라고 의문이 들었지만 하지만 이라는 but 이라는 말로 여기서 이제 뒤집는 거죠.
as soon as 탱고가 딱 시작이 되자마자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실제 시험이면 이 정도 읽고 끝내야죠, 그죠? 굳이 더 가지 않아도 되는. 그러면 그냥 끝낼 때는 뭐 한두 문장이라도 점프하면 시간 버는 거니까.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보고 기대 이상이었어요, 이 정도에서 넘어가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자, 피아노나 기타나 플루트나 바이올린은 마법처럼 조화롭게 흘러나왔습니다. flow가 흐르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흘러나오다라고 하면 되겠네요. 조화 속에, 즉 조화롭게 흘러나왔고요. 그 다음에 관객들도 아주 환호를 했죠. 그래서 Oh my goodness, what fantastic music 이라고 쉐론이 소리를 질렀고요. 자, 그 리듬하고 템포는 너무너무 아주 활력이 넘쳤습니다. 그리고 센세이셔널 했죠. 앞에 so가 있으니까 여기 나오는 that은 그래서겠죠. 자, 그래서 body와 soul을 마구 흔들어 대는 거군요. 그리고 const는 기대를 훨씬 넘어서는 거였죠. far이라는 말이 멀리라는 얘기니까 시간상 또는 공간상, 그 다음에 부피, 양을 나타내는 말에 강조를 하는 표현으로 이렇게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대를 훌쩍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라고 해서 읽으면서 이 자리만 적당히 뭐 놓치지 않으면 실수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유형이라고 봐야죠. 자, 예의상 풀어보는 요리 노원의 네 번째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네, 여기도 보면 가운데 뭐 들어있냐면 그러나 라는 말 들어있죠, 그렇죠? 그래서 앞쪽에는 뭐 look forward to 라는 말이 나타나서 기대하고 있다 라는 말이 왔는데 그 다음에 그 기대가 however 뒤로 무너지면 되는 거겠죠. 안 풀 수는 없고 풀긴 풀어야 하는데 아주 뭐 쉬운 단어도 뭐 모를 만한 거 없네요. horrify라는 단어는 우리 공포 영화를 호러 무비라고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이 단어가 그거거든요. 그래서 horrify라고 쓰면 얘가 공포스럽게 하다, 겁주다, 두렵게 하다라는 말이 되는 거고요. 이 동사가 ed형으로 적힌 거니까 얘는 겁에 질린, 겁먹은, 두려운이라는 형용사가 되는 겁니다. 다음 relieve라는 단어 하나만 좀 잘 챙겨둘까요? relieve는 줄이다, 감소시키다라는 뜻인데 얘도 괄호가 있어요. 뭘 줄이는 거냐면 고통이나 걱정을 줄이는 거거든요.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양이 줄어드는 그런 단어로 사용이 되는 것도 아주 가끔 볼 수는 있지만 거의 대부분 고통이나 걱정이 줄어드는 걸 relieve라고 그래서 얘를 relieved라고 이렇게 형용사로 쓰게 되면 그러면 첫 번째 고통이 줄어들면 얘는 완화된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들이 있어요. 걱정이 줄어들면 안심한, 안도한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근데 보통 단어장들에 보면 뭐라고 많이 되어 있냐면 이 뜻을 그대로 가져와서 줄어든, 감소한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물론 이렇게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머릿속에 뭐가 줄어드는 건지가 있으면 되냐면 고통이나 걱정이 줄어드는 거다라는 거 알 수 있으면 됩니다. relief라고 쓰게 되면 그러면 relief라는 명사는 얘도 마찬가지로 어떤 고통이 완화되는 거겠죠.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증상이 좋아지는 거니까 회복 이런 명사로 해석이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쓰면 안심, 안도라는 이런 명사로 쓰겠죠. 그 다음에 얘는 감소라고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동사를 이렇게 확인을 할 때 머릿속에다 얘를 가지고 있는 게 제일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relieved가 깜짝 논란해서 안심한, 안도한이라고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번에는 지문을 한번 볼까요? looking out 뭐뭐 하면서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이거 아시죠? 분사구문이 앞쪽에 나올 때 우리말로 해석할 때는요
뭐뭐 하면서 뭐뭐 하다가 이렇게 하시면 쉽습니다. 자, 분사구문이라는 건 우리말에는 저기에 해당되는 말이 사실 딱 저 경우에 맞는 말이 없다고 보셔도 돼서 우리말로 좀 애매하긴 하지만 뭐뭐 하다가 뭐뭐 해서 그 다음에 또는 뭐뭐 하면서 뭐뭐 하다 뭐뭐 해서 정도도 좋고요. 뭐뭐 할 때 이런 식으로 해석해 가는 거였고, 분사구문이 뒤로 나오면 그때는 그리고 뭐 했다, 그래서 뭐 했다, 그러면서 뭐 했다라고 하면 되죠. 자, 버스 창 밖을 내다보다가 이 조너스가 그 not stay calm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 마음을 진정시킬 수가 없었죠. 자, 그가 looking forward to this field trip을 계속해서 기대해 왔거든요. field trip은 뭐 현장 학습 정도 하면 되겠죠. 우리가 소풍 간다라고 할 때 그 소풍도 field trip이라고 합니다. 자, 그게 첫 번째 field trip이었거든요. 자기 역사 과목의 첫 번째 현장 학습이어서 이 아주 이제 흥분한 상태가 되는 거겠죠. history professor이요, 역사 교수님이 had recommended 추천을 했었습니다. 그걸 to the class에게 학급에게 추천을 했었고, 그래서 조나스는 signed up을 했었죠. 이 sign up이라는 말은 서명을 하다, 서명을 올리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얘가 등록하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이 사인은 결제 서류나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뭐 진짜로 이렇게 내 이름을 걸고 하는 서명, 이런 걸 사인이라고 그래요. 그거 말고 우리가 연예인들에게 사인을 받았어요라고 할 때 그때는 오토그래프라고 씁니다. 예를 들어서 친필 사인 이렇게 구별할 수 있게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저게 오토그래프고 그 다음에 사인업이라고 하면 어디 서류에 이름을 올리는 거니까 강의 과목 같은 데 등록하는 것, 이런 것도 사인업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enthusiasm이라는 단어가 자주 나오는데 얘가 조금 어렵게 생겨 먹었죠. 자, 요렇게 쓰면 명사예요. 요렇게 쓰면 얘가 열이 열정이고요. 열이 열정, 정열이라는 말이 되고, st까지 쓰면 형용사입니다. 그러면 열의를 가지고 하는 열정적인이라는 형용사가 되고요. 저기 있는 건 당연히 지금 부사로 쓰인 거겠죠. 아주 열정적으로 아주 신이 나서 등록을 했습니다. He was the first, 그가 처음으로 board bus에 올랐죠. 탑승을 했습니다. 아침에. 그리고 landscape는 경치, 풍경, 장면이잖아요. 그 landscape가 fascinating이라고 하면 아주 매력적인 거죠. 매혹적인. 많이 어려운 단어는 아닙니다만 혹시 모르시면 fascinate 동사부터 기억합니다. 얘가 매료시키다, 매혹시키다라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경치가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였죠. As the bus가 알자스로 옮겨가면서, 알자스로 이동하면서 경치가 정말 끝내주더군요. 자, 그러다 finally 마침내 arriving 도착해서, 분사구문 뭐뭐 하다가 뭐뭐 해서 이렇게 하면 되고요. After 3 hours on the road, 도로에서 3시간을 보내고 알자스에 도착을 해서 조나스는 보게 됐는데, 뭘 보게 됐냐면 nothing but endless agricultural fields만 보게 된 거죠. 자, 보통 nothing but 이렇게 해주고 영어 선생님들이 only라고 이렇게 써주시거든요. 이렇게 외우셔도 되고, 기왕이면 but이라는 말이 전치사로 쓰이면 얘가 뭐뭐를 제외한이라는 이런 except의 뜻을 갖고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except 얘를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라는 얘기니까 얘만 봤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벗이 이런 뜻으로 쓰이는 벗이 여기서만 쓰이는 게 아니니까 기왕하는 건 nothing but을 only라고만 외우지 마시고 벗이 전치사면 이런 뜻이래라고 알아두시면 나머지 표현들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많겠죠. endless 끝없는 농지만 보게 된 거군요. 필드는 were vast, 엄청나게 방대했는데 but hardly appeared to him. 자, 그에게는 뭐 매력을 끌만한 게 없었죠. hardly 뭐 다 아시겠지만 얘 부정어입니다. 거의 뭐가 아니다라는, 부정어다라는 사실을 알아두셔야 되는 게, 나중에 얘가 hardly가 문법 문제에서 도치로 시험에 사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얘가 부정어예요 라는 거 같이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그는 had expected, 예상을 했었거든요. 뭐라고 예상을 했었냐면 the sum or castle을 보지 않을까,
어떤 옛 성을 볼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 다음에 역사적인 monument라고 하면 기념물입니다. 아주 역사적 기념물을 보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자, 그런데 걔는 지금 보지 못하고 있죠. like 그 같은 것은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기다리는 그런 것은 보고 있지 못합니다. 그냥 농지만 있습니다. So what can I learn from this boring fields에서 이 재미없는 들판에서 난 뭘 배울 수 있는 거지? 그리고 혼잣말을 하면서 한숨을 쉬었죠. say to oneself라고 하면 자신에게 말하다라는 얘기가 이게 혼잣말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스스로에게 말하다라고 얘기하셔도 별 상관은 없어요. 싸이가 한숨이고요. 자, 그래서 한숨 쉬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라고 됐죠. 네, 그래서 정답은 뭐 당연히 처음에는 field trip에 관해서 굉장히 흥분했다가 그 다음에 뭐가 될 거냐면 실망한 것이 되겠네요. 네, 여기까지 해서 그러면 첫 번째 유닛 그 목적 신경 분위기와 관련된 문제는 모두 다 풀어봤습니다.